네, 오늘은 해석하기에 섹션 7.2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디리클렛 테스트의 응용으로서 오늘은 삼각함수가 포함된 급수의 판정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디리클렛 테스트를 짤막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시리즈 AK, BK가 있는데요. 이 시퀀스 AK에 대해서 파셜 썸을 우리가 대문자 AN이라고 썼고, 첫 번째 가정은 모든 N에 대해서 이 대문자 AN이 바운디드다. 이게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BK가 디크리징인데 넌 네거티브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디크리징이면서 사실은 0으로 수렴한다. 이 세 조건을 만족하면 AK 곱하기 BK에 대한 이 시리즈가 수렴한다. 이게 바로 디리클렛 테스트였어요. 오늘은 이 디리클렛 테스트를 활용해서 트리고노메트릭 시리즈 테스트라는 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7.2.6입니다. 여기에선 이제 시퀀스가 하나만 있는데요. 그걸 이제 BK라고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디리클렛 테스트의 B번 조건과 C번 조건을 이 BK가 만족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BK가 디크리징이고 넌 네거티브이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BK가 0으로 수렴한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고요. 이때 다음과 같은 결과 A번, B번 두 개가 성립합니다. 첫 번째 이제 시리즈는 좀 이상하게 생겼죠? BK에다가 앞서는 이제 앞에 AK를 이렇게 곱했었는데요. AK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sin KT라는 것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디리클렛 테스트에서 이 값이 AK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ign이 이렇게 붙었을 때 BK 이렇게 이제 곱한 것은 지금 T가 있잖아요. 그래서 t의 값에 따라서 이것의 수렴성이 바뀔 수도 있는데 sin 같은 경우는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 시리즈가 수렴한다. 그게 이제 A번 결과고요. B번은 이제 BK가 있고 이번에는 코사인 KT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보면 코사인 KT가 AK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여전히 여기 이제 T 변수가 있는데 A번에서는 모든 T에 대해서 수렴했는데 B번은 약간 다릅니다. 모든 T긴 한데 T가 안 되는 게 있어요. 2p파이, 즉 p가 정수인데 즉 2파이의 정수배에서는 일단 수렴성을 설명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무조건 수렴하지 않는다. 이제 아직은 그 얘기는 아니고 일단 여기에선 일반적으로 이 판정법으로는 수렴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BK 코사인 KT 같은 경우는 T가 2p파이일 때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이 BK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오늘 강의 맨 마지막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A번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은 여기 sign이 붙어 있는 경우이죠. 이때 두 경우로 나눠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t가 2파이의 정수배 형태일 때, 두 번째는 t가 2파이의 정수배가 아닐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나누는 이유를 설명할 겁니다. 먼저 t가 2p파이 형태일 땐 쉽습니다. 이 t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어차피 이 안에 있는 값은 2파이 곱하기 정수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밑줄 친 값이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0으로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파이의 정수배가 아니면 많이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게 BK니까 요 뒤에 값을 AK라고 했을 때 이 AK와 BK가 디리클렛 테스트의 조건을 만족하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 BK는 디리클렛 테스트 B번과 C번을 만족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 AK가 디리클렛 테스트의 요 첫 번째 조건 있죠? 파셜 썸이 바운디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면 디리클렛 테스트에 의해서 이 두 개 곱의 시리즈가 수렴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증명해야 되느냐면 sin KT가 지금 AK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파셜 썸을 AN이라고 했을 때 이게 바운디드임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으면 이걸 우리가 지금 AK라고 했으니까 요것과 요걸 두 개 곱한 요 시리즈가 디리클렛 테스트에 의해서 수렴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바운디드라 하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an을 우리가 절대값을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에는 이제 상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 상수가 사실은 요 n에만 의존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변수 보면 n이 아니라 t도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t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n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이 파셜 썸 an이 바운디드인 것을 어떻게 이제 보이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사실은 요 값은 지금 밑에 보면 sin t 더하기 sin 2t 더하기 sin 3t 더하기 sin nt까지거든요.
이 값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는가 문제와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요 AN 값 요걸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한 이 계산 트릭이 있는데 이 AN에 sin 2분의 1t라는 것을 곱해줘요. 그래서 sin 2분의 1t를 이렇게 곱해줄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밑에서 설명할게요. sin 2분의 1t를 이렇게 쭉 다 항별로 이렇게 곱해주면 첫 번째 항은 sin 2분의 1t 곱하기 sin t고요. 두 번째는 sin 2분의 1t sin 2t고요. 쭉 해서 마지막에 sin 2분의 1t sin nt가 돼요. 그래서 sin 그렇게 되는데 미적분학 시간에 삼각함수 공식 이걸 배웠죠. sin a 곱하기 sin b라는 것은 2분의 1의 코사인 a 빼기 b 빼기 코사인 a 더하기 b입니다. 요즘은 고등학교 때 그 삼각함수에 관련된 공식을 예전보다는 좀 적게 배워서 요즘 고등학교 때 이 식을 배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최소한 대학교 1학년 미적분학 시간에 삼각함수에 관련된 적분을 공부할 때는 이 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활용해 볼게요. 사인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사인 빼기 코사인 더하기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2분의 1로 이렇게 다 묶어주고 첫 번째 항은 2분의 1t에서 t를 빼니까 원래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t가 돼야 되는데요.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마이너스는 없어져도 됩니다. 그리고 두 개 더하면 코사인 2분의 3t가 되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빼면 역시 코사인 2분의 3t가 되고 더하면 코사인 2분의 5t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써보면 마지막에 코사인 n 빼기 2분의 1t가 되고 코사인 n 더하기 2분의 1t가 되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렇게 써보면 요 값과 요 값이 사라져요. 그리고 요 값과 요 값이 사라질 거고 요 값까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 코사인 2분의 1t가 남고요. 마지막 항 코사인 n 더하기 2분의 1t가 남습니다. 지금 이제 요 계산은 이제 제가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풀어서 썼는데요. 사실 책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밑줄 치는 요 값이 an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sin 2분의 1t를 곱해보면 이 항별로 우리가 이제 요 정리를 써보면 코사인 k 빼기 2분의 1t가 되죠. 요거 두 개 차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 합이니까 코사인 k 더하기 2분의 1t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대입을 하면 이제 두 개씩 없어지니까 일단 첫 번째는 1을 대입한 걸 여기다 이제 대입하니까 코사인 2분의 1t가 남고요. 마지막은 n을 이렇게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n 더하기 2분의 1t가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 내용이 지금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뭐였습니까? 요 an을 구하는 거였는데요. sin 2분의 1t를 곱했더니 원래는 항이 이렇게 많았는데 항을 두 개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an이라는 것은 이 sin 2분의 1t를 이쪽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코사인 2분의 1t 빼기 코사인 n 더하기 2분의 1t 앞에서 구한 것에다가 이 분모 2 sin 2분의 1t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케이스 두 번째 그 조건이 뭐였는지 기억하나요? t가 2파이의 정수배가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t가 2p파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이 절대값 an이 n에는 상관없는 수, t는 들어가도 된다고 했었어요. n과 상관없는 수로 바운디드 된다. 이걸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값에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봤더니 지금 이제 분모는 sin 2분의 1t가 되고요. 분자, 요 값 있죠? 네, 지금 요 값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안에 절대값을 해주면 가장 커봤자 2가 될 겁니다. 등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린 별로 관심 없어요. 어쨌든 어퍼바운드 2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 밑에 2하고 사라지니까 오른쪽 값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아까 n에 상관없는 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n이 사라졌어요. 지금 n은 여기에만 있었는데 아까 이쪽으로 오면서 n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절대값 an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 나누기 절대값 sin 2분의 1t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요. t가 이 범위일 때, 즉 이 조건일 때는 an이 바운디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리클렛 테스트에 의해서 이 시리즈는 이 범위에서는 수렴한다는 것을 얻는 것이 두 번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첫 번째 경우는 뭐 굉장히 트리비얼하게 항상 0이니까 수렴했고요. 두 번째, 이 p파이 형태가 아닐 때도 디리클렛 테스트를 이용을 해서 수렴함을 증명했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다 이 시리즈가 항상 수렴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B번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코사인이 붙은 거예요.
케이스 2는 제가 여기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선 사인 경우와 거의 계산이 똑같기 때문에 직접 한번 꼭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t가 2파이의 정수배가 아닐 때는 앞에 이제 증명과 비슷하게 이 시리즈가 수렴함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케이스 첫 번째는 이제 조금 달라요. t가 2파이의 정수배라고 하면 아까는 여기가 사인이 붙어 있을 때는 0이니까 다 수렴했는데 이번 코사인 같은 경우는 항상 이 값이 1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버리면 이 시리즈는 뭐가 되느냐면 이 부분이 1이 되기 때문에 시리즈 오브 BK만 남아요. 그래서 이게 수렴하냐 발산하냐에 따라서 이 전체 시리즈가 수렴하냐 발산하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BK가 K분의 1이다 그러면 이 시리즈는 K분의 1이 되니까 하모닉 시리즈 조화 급수라서 발산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가 2파이의 정수배일 때는 이 BK의 형태에 따라서 수렴 발산이 결정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제만 보여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사인 같은 경우는 이 앞에가 넌 네거티브이고 0으로 감소하는 시퀀스이면 무조건 모든 실수 t에서 수렴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일단 2파이의 정수배가 아닐 때는 수렴하는데 2파이의 정수배일 때는 직접 대입을 했을 때 요 앞에 시리즈에 따라서 수렴 발산이 결정되니까 지금 k분의 1 같은 경우는 발산이죠. 그래서 이때는 발산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만 k제곱분의 1 같은 경우는 역시 t 대신에 2p파이를 이렇게 대입하면 1 나누기 k제곱이 돼서 이건 이제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수렴한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인이 붙어 있으면 모든 t에 대해서 수렴하고요. 코사인이 붙어 있을 때는 2파이의 정수배일 때는 직접 대입을 해봐라.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배운 정리 7.2.6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9장에서 프리에 시리즈를 공부를 할 텐데 프리에 시리즈를 정의를 하고 그것의 수렴성을 공부할 때 이 정리 7.2.6이 활용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로써 7.2의 디리클렛 테스트의 활용까지 모두 공부를 했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